그렇죠. 이제는 말할 수 있겠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내가 이제 말했다고 뭐 바지 벗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오래됐으니까. 11년 동안 이제 저 혼자 이제 가지고 있던 비밀입니다. 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이제 만나러 갑시다 해서 이제 말하겠습니다. 더욱 강화된 국경 경비와 높은 탈북 비용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육로 탈북. 고립된 북한 주민들이 선택한 마지막 탈출구는 바로 바다. 북한 주민들의 해상 탈북은 2017년 6월 2달 사이에 2건이나 발생했는데 낡은 목선 하나로 망망대해를 건너다가 거센 파도에 휩쓸려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 북한 주민들. 충격! 목숨을 건 마지막 탈출! 해상 탈북 이야기가 지금 공개됩니다. 예, 목숨을 건 마지막 탈출, 해상 탈북. 예. 방금 본 영상은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2017년도 6월 7월에는 무려 2건이나 해양으로 탈출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그 중국하고 북한 간의 국경 사이에서 북한 당국이 엄청나게 그거를 통제를 하기 때문에 두만강을 넘는 비용만 해도 한국 돈으로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이 돈은 북한 사람들이 평생 벌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이 돈 있으면 차라리 해상을 통해 가지고 오는 게 더 쉬운 게 왜 그러냐면은 작은 어선 하나 사면 돼요. 그리고 또 뭐 잘 된다 그러면은 경비를 서는 군인한테 돈을 찔러주고 그 경비 서는 루트를 피해서 오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그냥 해상을 따라서 오면은 괜찮은데 여기는 북한 해군들이 지키기 때문에 못 오고 그 공해상 거의 가까이로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나갔을 때 만약 경우 뭐 전동기라든지 엔진이 고장 났다. 그럼 그때 표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북한 사람들이 해상을 넘어서 온다는 거는 뭐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오는 일이죠. 사실은 최근 들어와서 북한 정부가 바다를 이용한 그 고기잡이를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이게 잡은 게 주민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외화벌이를 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렇게 내몰리면서 이 사람들이 그 계획량을 못하면서 바다에 나가서 안 좋은 그 이 목선이나 이런 걸 고기를 잡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저 눈앞에 바라보는 한국으로 우리가 탈출하자라고 가족 탈북이나 대체로 뭐 배 타고 오시는 분들은 가족이나 몇 명씩의 조를 모아서 이렇게 탈북을 하게 되시죠. 근데 뭐 북한에서 한국으로 받으러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 혹시 있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아는 같이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NLL을 넘어왔습니다. 이 친구가 북한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그 시아버지, 아버지 되는 사람이 6.25 전쟁 때 남한으로 먼저 내려왔던 거예요. 시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할아버지가 되죠. 네. 시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으니까 오라라고 하면서 연락을 보내고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해상 탈북을 계획을 하면서 3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때려치고 그 물고기 잡는 회사에 들어가서 배를 만들고 GPS 보는 방법 다 알고 이래가지고 바다 나가 3년을 일해서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본인이 나가서 백기를 쫙 정보를 하는데 한 3년 정도가 걸리더랍니다. 근데 시댁 가족은 다 데리고 왔습니다. 네. 근데요, 친정이 있는 제 친구는 본인만 왔어요. 본인만 왔습니다. 그 말할 수가 없으니까 타던 자전거를 마지막에 어머니한테 주고 가지고 있던 돈을 주면서 엄마 제가 맡겨만 달라고 내일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주고 왔거든요. 어떡해. 그리고 그날 밤에 넘었는데 왜냐하면 그날이 이런 태풍 부는 날을 일부러 선택을 하는 이유가 그 경비처소에서 얘들이 태풍 불면 어느 전도까지 전마선타가 못 나온대요. 경비정이. 그러면 그냥 포기한대요. 저 GPS 보면서도 그냥 죽으니까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배를 모으는 가족도 죽기를 각오하고 일부러 태풍이 치는 날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빠져나와서 8시간 만에 대한민국에 왔고요. 뉴스로도 막 나왔습니다. 태풍 치는데 나가는 거야? 네. 이거 잘못하면 죽잖아요. 예, 뒤집히면 죽는 거고 성공하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 치는 날을 선택을 해서 왔고요. 저 바로 영평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모르는 게 해안 경비대가 기름이 없어서 배를 못 띄워요. 이 사람들이 몰라서 해안으로 탈출을 못하고 실제는 배가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을 다 뽑아 팔아먹었거든요, 병사들이. 그래서 물을 채워놨어요. 그래서 게이지로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는데 위에만 기름이 있기 때문에 이따 꺼내면 기름이 묻어나와요, 어차피 배가. 그럼 기름이 있구나 해요. 근데 시동을 걸면 기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배들이 기름이 없어 못 나오고 그리고 요즘에 또 이 전기철조망이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까지 전기가 항상 정상 공급됐어요. 이 전기철조망이 있는데 그러다가
권한행거들에서 전기가 안 들어간 거예요. 2008년도부터 이 군 도의부 이 관리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때부터 전기 철조망을 좀 투입이 된 거예요, 전기가. 아, 그러니까 북한 바다에는 전기 철조망이 있다. 네네네. 물 위에 전기 철조망이 있다는 아니죠. 얘기 아니면 물이 아니고 해안가에. 이 속초나 이 전라도 해남 쪽에 가면은 해안 쪽에 가면은 이렇게 다 이거 있잖아요, 철조망이. 근데 북한은 그 철조망이 몽땅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전기가 없는데 전기 철조망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그게 않아요. 민간인들은 전기를 안 돌려요. 가을철에 탈곡 시기에도 농사꾼들한테 탈곡기를 못 줘요, 전기를. 그래서 트랙터의 바퀴에다 감아서 탈곡을 돌릴지언정 이 탈북을 막았다는 거라서 전기를 좀 강화한다. 그 요즘 국경 지역에도 웬만한 데는 다 철책 세웠잖아요. 철책 세웠는데 그 친구가 재작년도에 너무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이 땅을 파고 온 거예요. 근데 1월 2일 날에 땅이 안 파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파냐고 했더니 국경비 돈 좀 더 주라 이러더래요. 더 줬더니 이미 파여져 있는 땅으로 안내를 하더래요. 진짜.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파여져 있는 거를 위장을 한 거죠. 돌로 메꿔놨더래요. 예, 아무튼 바다로 탈북하려면 정말 그 어디로 탈북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특히나 더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을 이 자리에 지금 모셨습니다. 종사자, 예. 본인. 제작진이 무려 5년을 설득한 끝에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박명호 씨 소개하겠습니다. 목선 하나로 위험천만한 해상 탈북에 성공한 남자 박명호. 해안 경비대와 거센 파도를 뚫고 북한 옹진군에서 대한민국 인천으로 오기까지 그가 넘겨야만 했던 위기의 순간들. 지금은 강원도 고성에서 잠수부 머구리의 삶을 살고 있는 박명호.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박명호의 영화 같은 해상 탈북 이야기. 지금 바로 이만갑에서 공개됩니다. 저 실제로 머구리 옷을 보는 건 정말 처음인데 우리 또 선생님께서 혹시 그 북한에서 머구리 일을 하신 건가요? 이제 저희 직업 잠수는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이제 90년대 중반에 그때 이제 중대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중대가 이제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독립 중대이다 보니까 이제 식당을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식당을 이제 운영하기가 이제 엄청 힘들었어요. 이제 국가가 이제 쌀만 딱 주고 소금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주질 못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이제 한 중대장 업무의 한 90% 이상을 거기다 다 써야 될 때예요. 군인들이? 네, 군대에서. 군인들이. 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토지를 줄 테니까 거기서 이제 부식을 다 알아서 해결해 먹으라. 그런데 그 부업 농사를 하자고 보니까 비료한 털 없지. 그다음에 농기계 하나도 없지. 그 순전히 군인들이 힘으로 파고 씻고 김 메고 배고 또 파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엄청 힘들어요. 그게 오히려 농사하면서 막 이제 영양실조 걸리고 막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나는 이제 해상부업이라는 이제 그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이제 나무, 북쪽에는 이제 그 이깔나무라고 그런 나무가 좀 있거든요. 배 만들 수 있는 나무. 그래서 그 나무를 베다가 이제 바다에다 이제 띄워놓고 군인들 한 4명 내보내서 그 해상 미역 같은 거 처음에 건져 먹고 이거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좀 됐어요. 그게. 좀 돼서 우리 사단 쪽으로 이제 10,000명 중에서 중대 단위에서는 우리 중대 하나 딱 영양실조 1명도 없어요. 자, 그 이깔나무를 만든 게 배였어요? 뗏목이었어요? 배예요, 배. 이런 배 모양을 만들었어요? 아니, 배 모양이 아니라 배를 만들었죠. 나무로? 네, 네. 아니, 배를 만들어 본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중대에다 우선 그 제재기를 놨어요. 대단한 분이네. 네, 제재기 놨고 처음에 이제 장비가 없으니까 우리는 오구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미역 틀개라고 이제 나무 긴 장대에다 이렇게 된 거 그걸 바다에다 놓고 위해서 이제 돌리면 그 미역이 거의 걸리거든요. 그럼 그 단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이제 그냥 자맥질해서 배에서 이제 뛰어들어가서 이제 성게 때는 이제 그 앞바다에 성게 그때 많았거든요. 성게는 이제 군인들 먹질 못하고 그 엄청 비싸니까 일본에다 갔거든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잡아서 해서 다른 걸 또 사고 돈으로 바꿔서? 네, 그거 가지고 물고기도 사고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 거. 아니 군인들이 지금 전쟁 준비는 안 하고 아니 부대에서 선생님 중대만
중대 그 부대원들만 영양실조에 안 걸릴 정도로 많이 잡았다는데 그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이제 펌프하면 이제 그 바람이 나오잖아요. 예, 바람이 나오죠. 그걸 허수를 탁에서 입에다 물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서 문어, 해삼 뭐 그런 거 잡고 처음에 이제 허수 무는 걸 처음에 몰라가지고 중대마다 이제 방독면 딱 있는데 그 예비가 좀 있어요. 방독면이 그 여과기를 자르고 거기다 이제 허수를 연결하는 거예요. 예, 허수를 연결해서 위에서 펌프 찍히면 그걸 가지고 호흡하면서 이제 잠수. 그러니까 이제 펌프 사는 사람이 이제 땡땡이 치면 우리 사람이 숨 막혀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뭐 잡아요? 문어, 해삼, 그다음에 뭐 성게, 멍게, 미역, 뭐 다시마 일찍 다 잡지 뭐. 그러니까 야 중대장님으로 계시면서 야 박명호 중대장의 중대는 영양실조 안 걸린다. 뭐 포상이라든지 윗선에서 좀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저희 이제 사단장이 이제 이병철이라고 김병훈이가 이제 제일 처음 아 저분 맞담배. 맞아요. 맞담배. 저분이 이제 그때 우리 사단장이었어요. 내 중대장할 때 사단장이었고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그때 장진 60일 뭐 비행기인데 거의 연대장 할 때 내내 이제 사상을 했고 그다음에 부사단장 할 때 내가 서대장 했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사단장 할 때 내가 중대장 했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나를 이제 한쪽으로 제일 잘한다고 계속 중대마다 부대마다 등에서 방식상학, 강연. 그냥 우리 중대 계속 와서 몇 달에 한번 다 모아가지고 우리 중대 와서 또 방식상학. 근데 이병철 저분 그때 와서 뭐 방식상학하고는 뭐 우리 집에 와서 그때 뭐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이 정도 됐으니까 그때 받은 훈장만 해도 뭐 한 배낭으로 한 절반 되죠. 아니 저렇게 근데 높은 사람도 아시고 친분도 있고 인정까지 받으셨고 그럼 출세길도 쉬웠을 것이고 더구나도 먹고 사는 것도 크게 힘들지 않으셨을 텐데 선생님 왜 탈북을 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 이 공병인데 그게 이제 공병이었어 공군. 그러니까 이제 그 비행사 조종사들은 이제 거의 다 라디오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그거 하나 구해서 실실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KBS 제2라디오라고 사회교육 방송. 아 잡히는군요 그 주파수가. 그게 평양 주파수 대학하고 똑같아요. 그저 한 0.1mm 차이에서 여기 한 평양이고 약간 그래도 다칠까 말까 하면 그저 평양 됐다가 제2라디오 됐다 계속 왔다 갔다 거기. 예. 근데 여기가 주파수가 세기 때문에 어떤 데 평양 다 죽여버리고 그냥 혼자서 꽝꽝 나올 때가 많아요. 오히려 이 평양이 잘 안 나와 오히려. 예. 그걸 계속 들으면서 나는 이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 저 남쪽이란 나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렇게 헐벗고 굶주리는 나라는 아니고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뭔가 더 나은 슬로건을 가지고 사는 나라 같고 이런 생각이 이제 그때 좀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탈북을 계속 꿈꿨어요. 중대 때부터 꿈꿨어요. 예, 구체적으로 라디오에 어떤 내용을 들으면서 아 저쪽이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그 라디오 이제 어떤 때는 휴식일 날 같은 때는 하루 종일 듣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밤 2시, 3시까지 들었어요. 계속. 심야까지 이렇게. 심야까지 들었는데 뉴스하고 그다음에 이 언론 시사 평론 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걸 주로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뉴스 같은 거에서는 이제 저 나라 사람들이 싸는 이제 쌀값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이제 한 달 월급이 얼마인가 이런 걸 이제 기본 알아야지 우리 나가서 살 수 있잖아요. 대박이다. 선생님 혹시 와이프도 같이 오셨습니까? 아니. 예. 아 정말요? 같이 어떻게 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이제 와이프를 데려오는데 이제 한 10년 걸렸어요. 한 10년 걸렸어요. 왜? 그때부터 라디오 듣기 시작해서부터 와이프를 이제 설득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갈 수 있다. 배 타고 가면 이제 거의 이제 성공한다. 이제 설득했는데 와이프가 이제 가지 말자고. 우리가 뭐 어때서 남수성까지 가 살겠나? 지금 잘 먹고 사는데. 우리 생활이 괜찮으니까. 가자 그러는데 이 사람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꽤 오래 걸렸어요. 그 와이프 설득하는데. 그러다가 내가 이제 해상부업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위에서부터 이제 그 부탁. 우리 이제 상관이 너무 많잖아요. 중대장보다 높은 사람은 너무 많잖아요. 그 다 그냥 한번 청탁 받으면 예민할 수는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잘 잡는다는 걸 아니까 예, 예. 그걸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 나 좀 뭐 좀 좋아하고 또 뜯어먹으러 오는 거네. 그러면 이게 다 중대장한테 와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내 가지고 잘라도 내가 잘라야 돼. 그렇지. 그러면 준 사람은 좋다지만 안 준 사람은 또 보자. 그거요. 너 어디 보자. 너 지금 잘 나간다고 지금 기고만장했구나.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제 그 사람들 다 이제 선택에 이제 다 이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좌천돼 가지고 제가 이제 갔죠. 저기 이제 풍산 비행장이라는데. 네. 근데 서대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안 되겠다. 제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대가 마음대로 되나요, 뭐?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독신 침실에 살아야 되는데 독신 침실에 안 가고 중대 병실에 이제 누웠어요. 그 침대 가운데서 난 딱 자는 거예요. 아침에 기상해도 기상 안 나. 상합침 검사를 8시에 할 때 그때까지 안 나. 지글지글 그래. 그래서 그거 이제 마다라스 찜질이라는데 맞았어요? 마다라스. 매트리스를 마다라스라 그래. 매트리스 찜질은 뭐야? 매트리스 찜질 이제 딱 1년 하니까 제대시켜 주더라고요. 아, 매트리스에 오래 누워 있었다는 얘기를 네, 매트리스 찜질.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뭐 생활제대 뭐 이렇게 뭐 그렇죠. 툭 되는데 그 뭐 하도 이제 그 세운 공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냥 짬밥이 만기 제대로 그냥 이제 꾀병 부리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대를 했어요. 자, 제대해서 어디로 이제 갔습니까? 내가 이제 제대를 하고 그다음에 배를 잡았어 무조건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 좀 컸어요. 그래서 어떨 땐 아들 학교도 안 보내고 데리고 나가 배를. 그러니까 아내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혹시 오늘 아침에 나갔다가 영 안 올 수도 있지 않게 나는 생각을 하면서 배만 나간다고 불안불안하고 가를 딱 들고 와야 되겠나 뭐 하면서 불안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갑시다. 이게 총 지금 몇 년이나 되는 거야? 한 3년 마음 먹은 게? 그러니까 이제 마음 먹어서부터 이제 10년이 가까이 됐어요. 그게. 이분 대단하신 분이다. 대박이다. 10년 동안 꿈을. 야, 정말 다양한 탈북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탈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제 가족은 이제 합의를 봤어요. 이제 네. 합의를 봤는데 이제는 이제 행동 계획을 짜야 돼. 행동 계획을 짜야 되는데 시기가 그럼 언제냐? 그걸 이제 정해서 보니까 겨울이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군인들이 야외 근무를 잘 못 써요. 네. 거기다 잘 먹지도 못하는데 그냥 그저 나오자마자 그저 이기고 말거든요, 그죠, 사실상. 그래서 겨울이 좋은데 바람도 갑자기 잘 나오잖아, 겨울엔. 그럼 우리 변변찮은 배 가지고 또 그게 또 그렇지. 사고. 바람이 왜냐면 중국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편서풍이기 때문에 예. 그 사고 위험성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을 데리고 이 목숨을 한번 움직인다는 게 그래서 시기를 보니까 봄날이 이제 제일 이제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시기는 그때를 정한다 하고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경비정의 그 움직임에 대한 걸 이제 포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근무 교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다 보니까 순찰을 못 하고 나와가지고는 정박하더라고요. 딱. 그런데 정박을 하는데 한 곳에 계속 정박하는 거예요. 왜서 한 곳에 정박하는가? 내가 옆에 가서 다 끌어봤더니 배가 군함이 이제 밀릴 수 있는 위험도 있고 하니까 딱 그 단단한 땅, 뻘이면서도 굳은 땅에다가 정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저 한 군데 있는 거예요. 그다음엔 한 군데 있으면 정박하면 시동을 끈단 말이에요. 끄면 4달은 안 돌아가요. 북한은 배터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걸 다 그렇게 했는데도 어느 날 가는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겠다. 일단 못 하겠다 해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았어요. 4월 25일 날. 몇 년도? 2006년. 오케이. 사유. 그날이 공군절이라고 해가지고 쉬쉬가면서 뭐 저 장교들 소주도 한 잔 좀 먹거든요. 뭐 가만가만. 특별한 날이에요, 4월 25일이. 군대 명절. 군인절. 군대 명절? 그래서 그날 이제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삿짐 때문에 이삿짐이 왜 지금 몸만 와야지 지금 이삿짐을 가지고. 또 내가 우리 집사람은 이삿짐 안 싣고 가면 안 가겠다. 아니 몸만 오세요. 아니 이삿짐 어떤 이삿짐이 어떤 이삿짐? 뭐 장롱 이런 거요? 장롱은 못 싣고 장롱하고 김치통만 못 싣고 다 실었어.
여기 와서 우리 여기 국정원에 와서 이불 싸놓으니까 있지. 저 높은데 천장 가라고 이불만. 야, 그다음에 뭐 된장 단지까지 다 실었어요. 사모님 대단하시네. 아니 그거 먹지도 못하잖아요 와서. 아니 그래도 뭐야 이불이라는 게 북한에서 이제 결혼할 때 부모들이 장만해주면 그거 이제 죽을 때까지 그냥 이제 우리 집 이불 또 적힌 쳐서 목화섬이라 이불이 이제 지금도 써요 그 이불을? 아니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4월 25일 날 그걸 이제 마대다 넣고 다 넣고 위에는 이제 그물 요만큼 씌고 그물인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싣고 무조건 출발했어. 4월 25일 날 저녁에 출발해서 빙빙 돌다 보니까 날이 거의 밝을 때 우리가 이제 휴전선 부근에 생각 거의 다 왔어 거기까지. 그런데 연평도가 빨리 딱 보이더라고. 딱 보이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은 아유 갑시다 그냥. 너무 이게 질려가지고 준비해. 너무 그냥 가자는. 근데 내 상식으로는 이건 아니에요. 왜? 저기서 발견하고 여기 있다 하면 우리 배에 따라잡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배를 내가 돌렸어요. 다시 북으로 돌리셨다고요? 예, 돌려가지고 집으로 다시 들어와서. 또 다시 집 들어왔어요. 아니 그날은 실패지. 그래서 낮에는 못 움직이니까 돌려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삿짐 또 밤에 딱 날아가 또 집에다 다 넣고. 나는 또 아니 그걸 왜 가지고 갔어요? 아우. 나는 또 그 다음 날부터 또 평양에서 또 뭐 이 당비서 회의 한다고 참가하라고 해가지고 또 평양 가고. 우와. 야 이럴 수가 없다. 아니 5년 걸려 섭외할 만한 분이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한 달 평양 회의 갔다 와서 한 달 지났어요. 5월 24일 날 됐는데 안개가 쫙 뽀얗게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안개가 뽀얗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 3일 동안 갈 수 있는 안개더라고 딱 보니까. 예. 그래서 이날 낮에 움직여야 된다. 낮에. 예, 낮에.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이삿짐 갔다가 또 이삿짐 갔다가 또 이삿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거짓이 세가지고 남주순 나가서 무슨 꽃집이 되겠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게 되면 어디 산기슭 밑에 물 있는 물도락 나오는데 그런 데다 우리 음악 같은 거 치고. 그런 줄 알았구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 잡돌이를 한 거야 이 사람은 지금.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낮 1시에 딱 출발했어요. 하도 그 좀 지위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를 낮에도 이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전에 포석을 다 해놨으니까 움직여서 빠져나왔지. 나와서 저기 그 섬 옆에 가서 이제 숨었어요. 낮에 그물 하나 탁 쳐놓고. 근데 그 섬마다 이제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섬에서 가장 먼 거리를 우리가 이제 뚫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가까운 거리를 가면 이제 자꾸 발견될 위험성에 있고. 그래서 일단 배 마우라를 이제 다 이제 잘라서 위로 올라가게 했어요. 배 보니까 배 마우라가 저쪽에 배 있는데 배 쪽으로 딱 향할 때 탕탕탕탕 소리가 딱 들리고 여기 각도만 약간만 딱 해도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다. 배 마우라 잘라서 꼭대기로 올리고 그 마우라 주변 이제 이불 가지고 다 덮었어요. 배를. 그다음에 이제 세부치는 이제 다 집어 던지 바닷물에 다 집어 던지고. 그다음에 이제 항로 설정이 문제인데 우리 장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갔다 이제 군인들 섬 가까이로 이제 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늘에 이제 별. 그다음에 이제 현재의 바람 방향. 그다음에 현재의 멀기 방향. 이걸 하고 이제 딱 맞춰서 이제 저게 이제 그 항로를 이제 선택을 해놨지. 이제 그때 날이 어두워서 그때부터 이제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했죠. 나오는데 그 섬이 많기 때문에 육상에 사쳐서 레이더는 우리를 거의 잡기가 불가능해요. 예. 섬에 이제 레이더라는 게 이제 배를 맞아가지고 되돌아 나오는 그렇죠. 거. 반사되는 거죠. 섬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다 이제 잡아먹거든요. 예. 섬들이. 그래서 쫙 나오는데 나오면서 이제 집사람은 이제 눈이 밝아. 우리 집사람이 개마고원질의 사람들이 눈이 밝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망 보고 나는 이제 그 배 뭐지 그 항해하고 그 아주 큰 아들은 이제 배가 또 목소리다 보니까 물이 새는 거예요 또. 그래서 계속 이 수범이라고 펌프질 이제 해서 물 붓고 막내는 이제 큰 아들은 몇 살이에요 그때? 그래도 17살. 17살. 막내는 몇 살? 14살. 14살은 뭐예요? 14살 땐 가는 이제 술 좀 먹여놨거든요. 왜요? 하라고. 그 막내가 이제
또 가는 걸 반대했었거든요. 엄마하고 입막음으로 엄마하고 막내가 이제 잔류파고 나하고 이제 우리 큰아이가 우리는 이제 남아하는 파고 배 오르자마자 소주 이제 한 사발에다 따가지고 이제 그거 먹어요? 또 먹으려니까? 꼴깍꼴깍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도 좀 안단 말이야. 우리가 어디 가는지 아니까 좀 마시더니만 쭉 보던 거야, 보는 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배 운전해야지. 엔진 상태에 대한 것도 봐야지.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집사람 눈 밝으니까 경비정은 이제 보면 이 사람 입장을 하면 내가 배 입장을 틀고 또 무슨 거 시꺼먼 것만 있으면 또 입장을 틀고. 근데 우리가 확신을 가진 건 뭐냐면 어차피 경비정도 다 유관 감시밖에 없어 이제. 어차피 유관끼리 보면 우리 집사람이 눈이 더 좋은데다가 이민근대 보초병이 누가 눈이 초롱초롱해 보는 보초병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사모님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밖을? 오, 완전히 봐요. 그러니까 우리 배는 작고 그 배는 커요. 그러면 큰 게 우리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90%의 확률을 이제 봤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로 이제 딱 나오는데 불이 갑자기 화는 데가 있다 보니까 중국어선 불 옛날에 남아에서 그 꽂게 시작된 터이니까 중국어선 한 200-300척이 쬐끄맣게 불 켜는 거기 쫙 있더라. 그래서 무작정 그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가운데로. 왜? 이제는 우리는 이제는 못 잡는다. 내이다가 이제는 그 중국어선 가운데 있는 우리 배를 포착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게 절대로. 그래서 그걸 뚫고 딱 지나니까 그냥 안도의 숨이 나시고 이제 이 남쪽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만세 부르기 시작했죠. 딱 가다가 한국이라는 거 느끼 왔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그러니까 이제 부표. 여기 양식장들이 있잖아요, 그 바다에. 근데 부표를 딱 보니까 남조선이구나. 딱 알았어. 왜냐면 이제 부표 하나가 김치똥만 하다고 여기 그 스트리폼 떼가 북한에는 그런 떼는 동서에 한 개도 없어. 다 스트레폼 요만한 거 갖다가 또 주워다가 얼망절망해서 그물 조각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하고 제일 커봤자 축구공이나 농구공만 하다가 우리 아들 막내가 이제 날 밝으니까 술에서 깼어요. 그래서 이제 나랑 이제 우리 마지가 이제 만세 하는 거 보고 걔가 나왔어. 이제 휴전 38선 넘었나요? 하더라고. 자면서 38선 넘었나요? 출발하시고 몇 시간 만에 도착하신 거예요, 남해? 그러니까 이제 25시간 정도 돼요. 25시간 시간으로. 내가 왜냐 그게 낮이 됐는데 섬이 딱 꼭대기부터 딱 보더라고. 안개가 있으니까 왜 또. 근데 수림이 아예 울창한 거야. 딱 보니까 울창한 수림이 딱 나타나. 북한의 섬들은 나무 한 개도 없어요. 멍땅 나무 원래 있었는데 다 이제 잘라갔어. 섬에까지 와가지고 나무를 이제. 그래요. 그게 달라요. 가까이 갔어. 가까이 가니까 이제 까만 염소랑 이제 떼널고 하더라고요. 그죠? 섬에 염소 많이 키워. 까만 염소랑 이제 떼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배 거기다 댔어요. 배 대고 올랐다가 밥을 해 먹으려고. 거기서? 아주 자수부터 하면 안 돼. 자수부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그랬냐면 거기 사람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봤는데도 우리가 잡으러 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 옆에 배 지나가면서도 우리 거들떠도 안 봐요. 글쎄. 그래서 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항구 안에 들어서 배 다 목 매놓고 왜 노인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숭어를 이제 낚시 잡아서 이제 담고 있다가 그래서 저 사람은 물어봐야지 하는데 아와이 하고 턱 말하고 거기서 북한에서 흔히 아바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할까 하다가 우리 조근와의 공작 시간 때 배운 그 언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여기가 어디입니까? 딱 해서 그랬더니 보지도 않고 자기 일 할 거 하면서 여기 뭐 옹진군 어쩌고 하니까 옆에 우리 집사람이 헛들 놀라니까 옹진소 왔는데 도로 옹진하고 황해남도 옹진. 황해남도 옹진에서 출발했는데 우리가 황해남도 옹진에서 어저께 낮에 출발했는데 오늘 물어보니까 옹진이라는 거야. 지금까지 정신 나갔어. 일천 옹진군인 거야. 거기가 바로. 사모님은 지구를 한 바퀴 돈주하신 거예요, 그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왔다고. 야 둘째야 다시 술 먹어라. 너 다시 술 먹어.
그래서 야, 이거 내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북한이라고 말해야 될까? 조선에서 왔다고 말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북쪽이라고 말했어요. 아, 우리는 저 북쪽에서 오는 길인데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연평도 또 그런 안 먹어줘. 안 먹어줘. 그래서 아니 그 위에요 했더니만 백령도 백령도 아니 그 위에요 했더니만 거기 북한인데 있다고 그러는 거야. 이제 알았어. 그래서 저희 부단이 뭐 사람 보고 배 보고 사람 보고 와서 눈이 이만해 흐둥지려가지고 그래서 뭐 조그만 꺼내더니만 뭐라 하더라고요. 사모님 뭐래요? 이렇게 와서 이제 뭐 받고 이렇게 조사하면서 사모님 반응은 어떠세요? 아유 그 사람 국정 그 도착에서부터 나하고 말도 안 해. 너무 혼나가지고 너무 질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사람 얼굴이 까만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소매 땅에 올라가기 전에 소매 들기 전에 우리가 이제 물 남았다. 물 50리터 실었댔는데 하나도 안 먹었어. 그대로 남았어. 생수가. 필요할까 봐. 생수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아주 다 실수났다. 그래서 난도서 이민들한테 뭐 누추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뭐 누추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비닐을 이제 빡빡 다시 쳤어. 다 실수하고 이제 다 한데. 아이 집사람이 아무리 비닐 빡빡 쳐도 꼼데기가 없어 앉는 거예요. 시꺼먼 게. 왜? 난 그 기간 그름인 줄 알았어 이게. 네. 근데 그게 하룻밤에 사람이 내 하룻밤에 그렇게 까매질 수 있다는 다크서클. 다크서클. 얼마나 집중해서 보셨으면. 다크서클이 여기서부터 된 게 이만큼. 여기까지 왔어. 까만 그 빡빡이 짜는 게 아니라 엄마 그 빡빡이 짜 비늘 가지고 빡빡이. 야, 엄마가 지금 얼마나 눈을 쓰고 이러고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제 배 운전해야지, 항로 봐야지, 기간 봐야지. 그러니까 무서울 여유가 없어 나는. 아들내미 또 이거 하니까 무서울 시간이 없어. 그걸 또 막 자니까 또 몰라. 무서운 사람은 이제 망 보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자 그래서 근데 이게 한 두 달 갔어요. 이거 한 번 내려온 게 한 두 달.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지고 그 마을 식당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가서 이제 밥 줘가지고 밥 먹는데 나는 미안하다고. 우리 네 식구가 다 북한에서는 이제 네 식구가 우르르 한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는 실례지.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우리 배에 쌀이 있어. 쌀이 두 마대 있었어요. 두 마대 하고 가는데. 제발 그거 내놓지 마요 제발. 우리 배에 쌀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는 그때 여기서 쌀 많이 올라갔어. 쌀마대 대한민국하고 썼어. 그게 다 있어. 그거 그냥 그래서 마대 채르고도 한 3개 실었거든 그때. 우리가 준 걸 또 들고 간 거예요? 이삿짐속에 있었죠. 그 쌀 있다 가보니까 쌀 풀러 가보니까 이 사람들 아이고 우리가 보낸 쌀이구나. 딱 이거 그거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해경이 이제 득달같이 달려와. 정식으로 이제 그래서 그거 타고 이제 연안부도 들어왔죠. 환영합니다. 연안부대에서 어디로 가요 맨 처음에? 국정원으로 가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어디 왔어 사무실에 왔는데 근데 그게 이제 해경인 것 같아. 해경. 그러니까 날 보고 이제 어디로 왔는가부터 계속 이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 가지고 이제 좀 상대를 그라 그래서 딱 하고 굳다고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기색들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옆에 왜냐면 우리가 발견 못한 거. 장애들이 아마 이 해경들이 여기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 사는 사람을 또 해대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야,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지프라 그래서 근데 이제 공해상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일로 왔던가 일로던가 이거 맞다 한지 진짜 그래서 좀 무마된 것 같아. 근데 이때까지 어느 루트로 왔다는 말은 부고 안 돼도 아직까지 하지도 않았어. 국정원 조사 때도 그냥. 그러면 지금 그 탈북 루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밝힌 적은 없었네요. 여기가 처음이네요. 그렇죠. 이제는 말할 수 있겠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내가 이제 말했다고 뭐 바지 벗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오래됐으니까. 예. 아무도 모르는 그 탈북 루트. 예. 저희에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자 한번 살펴보죠. 박명호 선생님께서 정말 여러 살리고자 그동안 루트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우리 이만갑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해상 탈출 루트. 자 지금 공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년 동안 이제 저 혼자 이제 가지고 있던 비밀입니다. 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이제 야. 만나러 갑시다 해서 이제 말하겠습니다. 방송 어쩜 이렇게 잘하셔? 바로 요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그날 11년 전 탈북을 진행한 항해남도 옹진군과 인천시 옹진군 사이에 대한 이 약도겠습니다. 이게 너무 작으니까 바로 요 진짜와 군자 사이 요쯤에서 이제 저희 집이 되겠습니다. 5월 24일 날 낮에 여기를 이제 출발했어요. 이삿짐 다 싣고. 이삿짐 싣고. 그때 이제 경험 전번 4월 25일 날 경험상 보니까 우리는 그날 밤에 출발해서 밤 동안 여기를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다 지나가니까 여기 오니까 이제 날이 밝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낮에 이제 출발을 해서 낮에 여기서 이제 작업하는 척하면서 여기서 위험성은 누구에게 이제 잠깐이라도 단속이 걸리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 왜? 가족 단위는 승산할 수 없다는 이 지구촌 하나밖에 없는 나라예요. 이게 가족 단위는 절대. 그래서 요 기린도와 창린도 사이 요 뒤에 저녁대에 정박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여기 순이도예요. 해군 탈전대가 여기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순이도와 요 북쪽에 보면 서청도 요 사이에 자그마한 섬이 하나 있어요. 비읍도, 까마귀 섬이라는 비읍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있으면 좋은데 낮에 그래서 여기서 목축 작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목축으로 항로를 이제 정하는 그 작업을 낮에 이제 했죠. 왜냐하면 최대한 가운데로 빠져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정말 숨막히는 이제 진짜 시간이었는데 이제 애들은 이제 중국에서 쓰는 그 상하수도복이라는 그 삐또복이라는 그 잠수할 수 있는 복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혹여나 무슨 유사시에 그럼 바로 그냥 바다에 뛰어들라고. 애들이 이제 바다에 만약 그렇게 되면 떨구고 우리가 싸우는 동안에는 밀려서 그래서 이제 이 물이 이제 나갈 때 우리가 선택을 했거든요. 그럼 자연이 남쪽으로 하면 낮에 누가 발견하면 이제 저체온증만 안 걸리면 살 수 있다. 이걸 이제 사상에서 그래서 잠수복을 입고 있고. 근데 이제 가장 두려운 게 그 문제였어요. 운이 나쁘면 그거한테 맞다 들리면 그들이 이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시적인 무기를 나는 집 만들었어요. 무기를 만드셨다고요? 창하고 작살하고 그다음엔 이 집에 철근 직선 딱 만들어 빼주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파이프 그런 안에다 넣어가지고 뒤를 이제 널판자로 딱 치게 되면 이제 이게 총알처럼 다 날아가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고무단정이 가까이 접근했을 때 그거를 해서 찍기만 하면 구멍 하나만 내면 그들이 이제 총을 쏴요. 그러면 우리 배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총알구멍 나면 내가 그 나무 쐐기를 다 준비해 놨거든요. 여러 개. 총알구멍 나면 그 쐐기 탁탁 틀어박으면 되거든요. 신기하시다. 이야, 진짜. 중간에 시꺼먼 배 봐가지고 2번을 피했는데 아마 그게 경비정인 것 같고 한 척은 아마 중국 불법 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피했고 얘네들 넘자마자 남쪽으로 돌았어요. 남쪽으로. 최단거리로 가야죠. 최단거리로 남쪽으로 이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연평도에 들리면 이제 쉽게 올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런데 그때 북한에 어떤 소문이 퍼졌는가 하면 연평도에 가게 되면 그날로 돌려보낸다. 실지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실지 있었어요. 우리 직장에도 있었고 연평도에 왔다가 그날로 돌아온 사람, 하루 다음 날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탈북하겠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북한에서는. 왜? 내가 또 혹시 또 그렇게 말했다가 돌아가면 죽거든요. 이게 말하기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연평도로 안 가고 남쪽으로 잡았는데 올 때 이쯤에 걸릴 것이라고 태안반도쯤에 걸릴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태안반도보다 운 좋으면 요 섬에 덕쪽면에 우리가 이제 걸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딱 이 덕쪽면에 이제 들어가서 왼발을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경로를 보게 되면 1차로 집 나산 출발해서 2차로 이제 창린도 대기. 날이 어두워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순이도와 비읍도 딱 가운데로 빠져나왔어요. 얘네들 넘자마자 그냥 남아. 이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나침반을 준비 안 하셨어요?
나침반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북한 나침반들이 뭔가 하면 그 안에 알코올이 들어가요. 알코올이요? 선원들이 알코올을 뽑아먹어 다. 그래가지고 나침반이 멍텅구리가 되는 거예요. 나침반이 얼마나 나고 거기 들어있는 알코올을 빼먹어요? 북한 군인들이 너무 먹을 게 없는 데다가 술 같은 건 더 귀하니까 배에 기름 넣으면 기름도 빼먹고. 아까 장비를 살짝 이렇게 들어봤는데 정말 옷도 무겁고 장비가 정말 무거운데 머구리 그 조업을 하시면서 가장 어떤 게 위험하고 힘듭니까? 이게 이제 내 중량까지 100kg가 넘다 보니까 위에서 이제 허수가 이제 스크루에 가는 거. 배 스크루가 배 월다 보면 이제 잠수 허수가 바람과 이제 물에 밀려서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돌리고 뭐 그리고 배끼리 또 서로 이제 뒤엉키다 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이 그러면 홍기호흡기가 배 날개 그 스크루에 걸릴까 스크루 봐. 날개에 이제 가면 그 이제 회전율이 이제 초당 뭐 1,500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저 쫙 감아버리게 되면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많죠. 그럼 어떻게 탈출을 하세요? 탈출하셔야 되잖아요. 100kg가 넘는데. 이 탈출이 불가능해요. 이 중잠수의 문제점이 이 다이버 잠수는 이제 그게 탈출이 가능한데 우리 이제 탈출이 안 돼요. 너무 무거워서. 그러니까 위에서 살려주면 살고 위에서 그걸 못 살려주면 못 사는 거지. 이게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하시는 직업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진짜 너무 걱정돼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혹시 머구리를 안 하실 생각은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좀 그만두시려고 좀. 그래 이제 저 우리 머구리 직업 보고 저 저승 가서 보러다가 이승 갖다 쓴다는 이제 말하는데 너무 좀 위험하고 이제 그런데 50 지나서 이제 직업을 바꾼다는 건 그건 이제 사실상 이제 우리 경제 논리로 볼 때 이제 안 맞는 일이고 이게 내 혼자서 뭐 벌어 쓴다 하면 이거 안 하죠. 가족 때문에 그저 들어간다고 그저 가족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이제 유명한 이제 감독님이 또 영화 하나 또 만들자고 해가지고 또 영화 지금 다 만들어서 자, 이게 개봉했죠. 무슨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예, 박명호 씨가 주인공인 그 영화 궁금하시죠? 이 영화 감독님이 바로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진모영 감독님입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떤 영화인지 저희가 조금 하이라이트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2006년 5월 24일 날 항남도 옹진군을 출발해서 5월 25일 날 인천 옹진군에 들어갔어요. 죽었다 다시 태어난 거죠. 해상 탈북 이후 고성 바다에서 머구리가 된 박명호 씨의 삶을 다룬 영화 올드 마린보이. 영화 속에는 박명호 씨의 고단한 일상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데요. 머구리 같은 거는 이제 저승 가서 보러다가 이승 갖다 쓴다고 그러거든요. 삶 자체가 매 순간이 생과 사의 기술이에요. 그는 매일 60kg의 옷과 장비를 걸치고 단 한 가닥의 산소줄에 의지해 30m 아래 해저로 내려갑니다. 머구리 일이란 게 매 순간 위험천만하지만 가장 아찔한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장 같이 좁은 바다에서는 머구리들끼리 자주 만나죠. 줄이 여기서 풀지 못하고 어디 걸리면 올라가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급하게 돌아서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빨리 가야 합니다. 탈북을 할 때도 한국에 와서도 늘 바다에서는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박명호 씨. 문어 몇 마리 좀 잡아봤자 그게 그거야. 매 순간마다 그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건 다름 아닌 가족입니다. 사실 잠수일은 지금도 두렵거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 안 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내가 아버지고 내가 남편인데. 누구보다 든든한 남편이자 듬직한 아버지인 올드 마린보이 박명호 씨. 나는 죽자도 당신 때문에 못 죽어.
높진 않아. 그는 오늘도 가족을 위해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저 영화를 어떻게 찍게 되신 거예요? 감독님이 이제 KTX 잡지에서 이제 그 보다가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나 뭔가를 또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이제 거기서 이제 강렬하게 이제 안겨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주복 같은 복에 까만 잠수복에 뭐 노란 장갑 안겨와가지고 그걸 대상을 찾다 보니까 고성에 왔는데 고성에 가서 또 다 이제 탐문하다 보니까 이제 나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처음에 싫다겠어요. 이제 싫다고 해서 근데 그분이 따라하면서 계속 며칠 동안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라는 거 이제 내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다. 이제 그래서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 이제 하고 이제 찍었는데 핀란드 독립영화사도 또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국제 합작에 들어갔어요. 대박. 근데 한국의 옷에서는 저기도 보이지만 머구리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 나는 사실 일을 안 했어요. 내가 오자마자 나는 끝이다 여기까지 이젠. 근데 이제 이 별나라에 갖다 놨으니까 저 말도 안 되는 나라를 위해서 반대해서 싸워야 된다. 나는 이걸 이제 처음에 이제 생각했어요. 저기 여기 와서는 먹고 사는 문제 뭐 웬만해도 뭐 괜찮으니까 영국 그 채텀하우스에 사는 그 제2차 그 북한 인권 그 회의에 가서 그때 증언도 했고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하다가 한 1년 하면서 보다가 다시 입대하는 거죠 여기 한국군에. 한국에서 예. 정훈장교로. 국군에 입대하는 걸 이제 그걸 이제 제의를 받았었어요. 아, 내가 20년 동안 저기 가서 군대 생활하면서 내 한 번 이 자유 세상에 와서 내 자유를 만끽하겠다고 한 게 군대는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안 하고 그냥 이제 머구리 쪽으로 가서 내가 내 길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덜기 시작한 게 서해 쪽에서부터 또 오다 보니까 다 쫙 돌아서 올라오다 나니까 고성에까지 왔더니 또 갈 데도 없고 이제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성에 딱 우리나라 지금 고성밖에 없어요. 뭐 잡으세요 들어가서? 한국에서? 우리는 이제 문어, 해삼, 성게, 멍게, 공게. 그 문어는 한 마리 한 2~30만 원씩 하잖아요. 큰 거는. 지금은 1kg당 이제 뭐 4만 원. 아이고. 비싸네. 물속에서 이제 우리 이제 계속 망태기 쥐고 이거 딱 쥐고 1,000원. 그래 또 좀 큰 거 보면 만 원 하다가 문어 한 마리 보면 30만 원 딱. 저는. 근데 재밌다. 그 대왕 문어 거의 사람 크기인가요?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게 한 40kg 정도 되는 거예요. 일본 쪽 바다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작년부터 매일 불안에 떨고 있는 일본 해안가 마을 주민들. 늦은 밤 누군가 찾아와 갑자기 초인종을 울리는가 하면 냉장고와 TV 같은 생활용품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 그리고 바닷가에는 정체 모를 목선과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들의 정체는 바로 키타노 이보우진 북한 사람들이다. 과연 이들은 왜 일본 앞바다에 나타나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까? 자, 북쪽의 이방인이라 지금 좀 무섭네요. 네, 바다에 이렇게 막 시체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섬뜩한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뭐 탈북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걸까요? 네, 최근 김정은 정권 들어 이 국경 탈북이 힘들어지고 해상 탈북이 많아지면서 배도 노후했고 이런 기관 자체가 거의 중국산 노후된 기관이나 이 배를 가지고 또 목선을 또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뭐 엔진 고장을 해서 표류한다든가 표라도 등의 뭐 물이라든가 이런 식료품이 떨어지면은 거의 80~90% 죽는다고 해요. 만약에 이게 탈북이라면은 박명호 선생님처럼 바로 오시면 되는데 혹시 왜 일본까지 오게 됐는가 이게 좀 의문이거든요. 우리가 그 일본에 그 표류했던 그 배들을 보게 되면 북한 군부대의 명칭을 가진 배도 발견됐고요. 군복 입은 군인의 시체도 발견되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인들이 외화벌이 때문에 나왔다가 온 것이 아닌가, 쓸려온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해상을 통해서 잠수함이나 이런 간첩 침투 사건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안심할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그
농사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농사는 이미 땅이 지금 다 석회화가 돼가지고 생산율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뜯어먹고 살아라 김정은이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바다로 많이 나갔다가 돌아올 때 예를 들어서 기간이 고장이 생겼다. 그러면 다시 표류하게 되고 그 표류하는 과정에서 또 일본으로 쓸려가서 이제 그렇게 시신으로 발견되는 거죠. 도구가 북한이나 이 한국이나 다 도구가 일하지 사람이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도구가 우선 나쁩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는 구물을 하는 게 이렇게 뭐 드릴 같은 이런 걸 막 돌리는데 북한에는 어부들이 이렇게 그 물고기 그 구물을 막 끌어올려요. 근데 사람들이 지치고 하면은 막 이렇게 물에 빠져서리 거기 들어가서 끓이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더라고요. 사람이 끈다고요, 그물을? 네, 구물을 왜 사람이 씁니다. 고기를 해서 이렇게 막 그러니까 거기 지쳐서 빠지는 애도 있고 그리고 이 배가 막 이렇게 쏠려서리 막 이렇게 뒤집히는 애도 있고 그다음에 기름을 태우고 어느 정도 거리에 간다는 기름을 분명히 였습니다. 그런데 제 정량 국가에서 주는 기름이 아니고 개인들인 데서 다 구매를 하다 보니까 내 같은 그 장사꾼들이 거기다 기름에다가 뭐 그 어떤 이물질을 넣으면은 그 연소량이 빨리 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포류하는 거 많아요. 아 근데 가까운 데는 없습니까? 북쪽에서 왜 자꾸 그렇게 멀리 내보내는 거예요? 중국 어선들이 얕은 바다에 나와서 쌍끌이 선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작은 고기든 큰 고기든 다 잡아가요. 그물을 쳐놓고 그냥 끌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얕은 바다는 상대적으로 고기가 없고 북한의 그 어민들 같은 경우는 먼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징어 떨어진 이유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먼 데까지 나가다 보니까 그 뭐 대화태라든지 일본 그쪽 편에 거기가 또 고기가 많이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로 어떻게 보면 일본까지 이렇게 표류를 하게 되고 또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일본 입장에서도 이거 상당히 난감할 수 있잖아요. 예, 일본은 어떻게 좀 대처를 안 하나요, 지금? 배들이 들어오면서 그 북한 주민들에 의해서 전염병이 돌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금 일본 시민들 그 여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배들이 이렇게 뭐 일본 쪽으로 오면서 뭐 일본 그 해안에서 일본의 그런 물건들을 또 훔쳐가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해양 경찰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근래에 들어와서 쓰기 시작한 것은 물대포도 그 북한 어선을 향해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